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고 싶죠? 그래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시고자 하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가 나는 부자가 되기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자 되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뭐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되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죠. 하지만 많이 번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요. 또 안 쓴다는 거 요것 또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이 돈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잘 관리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자. 그런 취지에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먼저 지금 시대를 놓고 본다면 이 돈을 번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돈 버시는 게. 저희 아버지 세대도 돈을 번다는 거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다는 거죠. 저희 세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벌기 어렵습니까? 이론은 쉬워요. 이론은 쉬운데 정말 돈 벌기는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또한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원룸에 살면서도 그냥 외국 차를 끌고 다니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현재를 즐기면서 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만큼 돈 벌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만큼 돈 모으기가 힘들다. 결론적으로 부자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포기에 대한 행동이 그냥 소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도 되는데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지는 거죠. 나는 그냥 인생을 즐기고 싶었는데 배우자가 생기고 아이가 생긴 순간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한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에 대한 가치관, 철학, 그리고 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 뭐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더라도 취업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요즘 뭐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분들이 엄청난 많은 경쟁률이 공무원 시험 준비 여기서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또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시나요? 그렇죠.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역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직장이든 어떤 직종이든 본인이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3D 업종, 외국인들이 다 와서 장악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돈 벌 게 없어요.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또 어려운 거, 돈을 어떻게 잘 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 돈 쓰는 기술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줘도 배움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잘해. 돈 쓰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해.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다 배워서 알아서들 돈을 잘 쓴다는 얘기예요. 다만 돈을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벌어가지고 350만 원 쓴다. 이거는 뭐 부자 되기 어렵다는 거죠. 한 달에 200만 원 벌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모은다. 부자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도 잘 벌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돈을 또 잘 쓰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돈 쓰기는 굉장히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TV를 보고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택시를 타신다 하더라도 온통 광고입니다. 돈 쓰라는 광고. 세상에 돈 모으라는 광고. 여러분 부자 되시라는 광고는 없어요. 돈 쓰라라는 광고가 있고 돈 투자하라라는 광고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돈 벌기가 더 어렵고 돈 쓰기가 어렵고 돈 관리하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살아가는데 불편할 뿐이다.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진짜 가난해보고 진짜 어렵고 힘들어보고 돈 10,000원, 돈 1,000원 가지고 벌벌벌 떨어보면요, 돈이 없음으로써 당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한다면 뭐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한 이틀, 3일 정도 밥을 굶은 적도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없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가난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는 배부른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결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없으면요, 가난하면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 속에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돈에 관련해서 우리들이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관리하는 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돈에 관련된 책, 뭐 좋은 책을 한 건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돈의 철학이에요. 참 제목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지원인은요, 임성민 교수님이신데요, 고려대학교를 나오시고요, 한신대학교에서 재직하셨고, 현재는 명예교수직으로 이제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9년간 30여 개 대학에서 수만 명에게 인생을 변화시킨 최고의 경제 교양서라는 거죠. 그리고 돈과 성공, 행복을 바라보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30년 동안 2,000여 권의 참고 도서와 240여 권의 심층 도서를 탐독해 완성한 경영학자의 필생의 역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페이지 수도 굉장히 두툼해요. 페이지 수도 한 15페이지 정도 되고요. 굉장히 두툼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구조로 본다면 1부부터 3부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1부는 돈, 2부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돈, 그리고 3부는 돈과 삶인데요. 1부부터 3부까지 해서 전부 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망라됐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하신 분, 또 뭐 철학가분, 또 뭐 수필가분, 또 사업가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뭐 종교 관련 서적, 모든 것 다 총망라해가지고 돈에 관련된 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에 관련돼서는 백과사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 백과사전이 좀 어때요? 그렇죠. 좀 보기가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주변에 놓고 그냥 눈 가는 대로 펼쳐서 보시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 교수님께서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게 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를 살펴보면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면 약간 좀 금기시 여기지 않습니까? 타부시 여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돈에 대한 언급은 일종의 문화적 금기이다. 그 배후에는 불경, 성서, 코란, 유교 근전 등의 근거를 두고 있어 수백 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돈을 천하게 여기는 유교, 불교, 기독교 영향을 받아 우리 사회도 돈에 대한 이중 감정을 갖고 있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가 마찬가지냐? 돈은 벌고 싶어? 부자는 되고 싶어. 그런데
돈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시하는 느낌이 있고, 부자들은 왠지 모르게 뭐 부정이나 아니면 뭐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좀 부도덕하게 돈을 벌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껴보고 제가 겪어본 수많은 부자들은 정직하고 더 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부자가 됐지 않나. 또 그분들일수록, 부자일수록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일수록, 가난할수록 돈을 함부로 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전반적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빈자로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신다면, 돈을 번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족과 국가라고 하면 너무 또 방대하잖아요. 또 너무 커.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척까지만 하더라도 좀 스케일이 크죠. 그런데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보다 더 크게 우리 나라까지, 우리 나라와 민족까지 생각을 한다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기업인의 고백인데요. 그는 고리대금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이자를 뜯어먹고 사는 일이 떳떳하지 못해 항상 불편했다. 고리대금을 청산하고 청계천에 양복지 도면상을 했다. 양복지가 잘 팔려 또 큰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떳떳한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제품을 수출하여 달러를 벌어들여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진 돈을 모두 들여 한국에서 제일 큰 오디오 회사를 만들었다.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제품도 잘 만들어 미국에도 수출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졌다.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하지만 부자가 되면요, 명분 있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고 이병철 삼성그룹의 회장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의 사장은 삼성의 사장이 아니라 국가의 사장으로 생각하고 일하자라고 역설까지 하신 분이죠. 그리고 사업 보국, 수출 보국, 이것이 삼성의 기업 정신이 된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어떤 경우든 돈만 잘 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오늘의 삼성그룹이 오기까지 이러한 국가와 민족까지 생각해서 큰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처럼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의 철학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달라져야 되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돈을 잘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앞서도 말씀드렸죠. 뭐 돈을 잘 써야, 돈을 잘 쓰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돈을 잘 써요. 그래요. 사람들은 돈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을 올바르게 쓰기가 훨씬 더 어렵다. 돈을 올바르게 쓰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은 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물의 진가는 지닐 때보다 사용할 때 발휘되는 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요, 부자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기 전에는 그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부의 축적 과정이 투명 정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하며 부를 이웃과 사회에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요, 돈이 우리의 삶을 강력히 지배하고 있다. 돈은 인간의 삶을 보호도 하고 파괴도 한다. 돈은 삶을 위협하는 건세이며 인간을 유혹하는 마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대해 너무 모른다. 돈에 대한 가르침도 배움도 없었다. 돈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돈을 안다는 것은 돈의 실체와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돈에 부여된 의미와 가치가 적절한지 성찰이 필요하며
돈에 대한 철학함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 돈의 철학은요, 돈의 실체와 의미를 규명하고 돈에 대한 인생관 및 가치관의 수립에 돕기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수님은 돈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각자가 찾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아가야겠다고 바꾼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끝맺음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 책은 뭐라고 할까요? 돈에 대한 백과사전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시로 이렇게 봐야 될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철학을 명확하게 지니시고 돈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을 하시고 돈을 잘 관리를 하신다면 이 또한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책은 우리 주변에 두고 그냥 수시로 살펴봐야 될 그럴 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돈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